제 이름은 윤태식, 올해 69입니다. 나는 한평생 피와 땀으로 회사를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나를 성공한 기업인이라 부르지만 내 가슴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아들 재민의 결혼 문제 때문입니다. 아들 윤재민은 35, 하버드를 졸업하고 우리 회사 전략본부 부사장으로 일하는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늘 내 자랑이었고 나는 그 아이를 후계자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재민이가 집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박서연. 겉보기에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고 누구나 며느리감으로 탐낼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첫눈에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웃지 않는 눈, 동공은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마치 상대를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장 잔고와 지분으로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지내렴. 앞으로 자주 보자.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미소가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웃음은 입술에만 걸려 있었고 눈동자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들이 내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어떠세요? 나는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불안하다고 말할까? 아니면 그냥 좋다고 할까? 결국 나는 중립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단정하구나. 예의도 바른 것 같아. 아들은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직감은 40년 사업 전쟁터에서 단련된 칼이었습니다.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위험하다. 나는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저 아이 너무 완벽하지 않아?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당신 괜한 오해일 수도 있어요. 재민이가 좋아하는데.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아니, 내 눈은 틀리지 않아.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그녀의 본심을 봐야 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결심했습니다. 회사 물류센터에 야간 경비원으로 위장 투입했습니다. 책 넓은 모자, 값싼 점퍼, 낡은 안경, 거울 속 나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친 경비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며칠간 관찰하던 어느 날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곧 결혼하면 시아버지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어. 윤재민, 바보야. 내가 애교 좀 부리면 다 넘어와. 재산은 내 손바닥 아니지.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더 깊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장을 했습니다. 이번엔 우유 배달원이었습니다. 낡은 모자에 우유 상자를 들고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우유 샘플입니다. 문을 열자 서연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 우유 안 먹어요. 앞으로 오지 마세요. 그 차갑고 퉁명스러운 목소리. 아들 앞에서 보이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일부러 우유를 떨어뜨렸습니다. 철푸덕 바닥에 쏟아지자 서연은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이게? 책임질 거예요. 바닥 엉망됐잖아요.
그때 안방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 순간 나는 먹먹했습니다. 아들은 성숙했지만 동시에 저 여자가 아들을 움켜쥐고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또 시험했습니다. 일부러 배달 시간을 늦추고 영수증을 잘못 적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정말 귀찮게 하네. 빨리 하고 가세요.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결혼하면 내 거야. 윤 회장 재산, 아들이나 아버지나 다 내 손바닥이죠. 이번엔 더 확실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여보, 성급하면 안 돼. 재민이가 상처받아. 상처라도 지금이 낫다. 결혼하면 파멸이야.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기로. 저녁 식사 후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민아, 서연아, 사실 너희 집에 우유 배달하던 사람 바로 나였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건 입 다물어라.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다. 재산을 내 손바닥이라고 했지. 재민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아, 정말이야? 아니에요. 장난처럼 한 말이에요. 저 진심으로 오빠 사랑해요. 거짓말 마. 장난으로 아버지 재산을 말해? 재민은 절규했습니다. 나는 내가 순수하다고 믿었어. 그런데 그게 다 연기였어. 서연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욕심이 앞섰어요. 하지만 재민 오빠는 진심이에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면 돈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내게 남은 건 눈물뿐이다. 재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끝이야. 서연은 절규하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네요. 하지만 나는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킨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러나 며칠 뒤 사태는 더 커졌습니다. 서연이 언론에 제보한 겁니다. 윤 회장이 우유 배달원으로 변장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여자를 모욕했다는 기사. 기자들이 회사 정문에 몰려왔습니다.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뭐가 잘못이냐. 끝까지 싸워야지. 결국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법정에서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 윤 회장님이 저를 미행하고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내가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다. 재산이 내 손바닥이라고 했잖아. 재판장은 우리를 제지했지만 여론은 갈라졌습니다. 회사 주가는 출렁였고 이사회는 불안해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임원은 내게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회장님, 가문의 문제로 회사가 흔들립니다. 물러나시는 게.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세운 회사다. 절대 넘기지 않는다. 아들 재민은 방에 틀어박혀 술에 의지했습니다. 나는 밤마다 그의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몇 달에 걸친 싸움 끝에 서연은 패소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겼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드님 가슴에는 영원히 상처만 남을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회복에 시간이 걸렸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투자자로 위장해 우리 회사 지분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회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버님, 이제는 저도 주주입니다. 회장님,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임원들은 술렁였습니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서연은 당당했습니다. 그 후로 회사는 내분에 휘말렸습니다. 서연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나를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몰아갔고 젊은 주주들과 임원들은 그녀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들마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정말 악한 사람일까요? 혹시 아버지가 너무 의심하시는 건 아닌지. 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흔들리고 있다니.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서연의 과거를 캐냈습니다. 사채업자와의 내연 관계, 카지노 빚, 위장 신분,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날라는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자는 순수한 투자가가 아니다. 사채업자와 결탁해 회사를 먹으려 한 것이다.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황했고 아내는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옳았을까? 나는 가족을 지킨 걸까? 아니면 더 망가뜨린 걸까?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시며 나는 생각합니다. 그 우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내 아들을 지켜낸 피와 눈물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을 영원히 상처 입힌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아름답지만 돈 앞에서 흔들리는 사랑은 파국으로 끝납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때로는 잔인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잔인함이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도 창밖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걸까? 아들은 언젠가 나를 이해할까? 그리고 서연, 그 여자는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다시 돌아올까? 내 직감은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